라삐 아키바가 여행을 떠났어요. 당나귀를 타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길을 나섰죠. 책과 작은 램프 하나도 챙겼어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아키바는 길가에 있는 빈 오두막에서 잠을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잠을 자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어요. 책이나 좀 읽다가 자야겠군. 아키바는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쌩 하고 바람이 불어오더니 램프 불을 꺼버리고 말았답니다. 이런, 불도 꺼지고 잠이나 자야겠다. 아키바는 잠을 청했어요. 피곤했던 탓에 곧 깊은 잠에 빠졌죠. 그런데 아키바가 잠든 사이에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한밤중이 되자 숲에서 이리가 내려와서는 아키바 옆에서 잠을 자던 개를 물고 갔어요. 게다가 조금 뒤에는 사자가 나타나 당나귀를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아키바는 깜짝 놀랐어요. 개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당나귀는 죽어 있었으니까요. 아니, 어쩜 이렇게 나쁜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지? 가야 할 길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다니. 긴 여행길에 당나귀도 없이 걸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어요. 아끼는 개를 잃은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답니다. 하지만 여행을 그만둘 순 없었어요. 아키바는 터덜터덜 다음 마을로 향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 아키바는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을은 폭풍이라도 훑고 간 듯 온통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쉴 곳이 마땅치 않자 아키바는 다시 옆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옆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오더니 물었어요. 어디서 오는 길이십니까? 혹시 저 옆마을을 지나가지 않았나요? 그곳은 어떻던가요? 아키바가 대답했어요. 옆마을은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머물 곳도 마땅찮고 사람도 보이지 않아 이 마을로 온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젯밤 도적대가 들이닥쳐 마을에 불을 지르고 곡식과 가축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갔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잡아갔고요. 도적대가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은 모조리 빼앗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다는데 당신은 도적대를 만나지 않은 모양이군요. 정말 운이 좋았네요. 마을 사람의 설명을 듣자 아키바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만약 어젯밤에 바람 때문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난 도적들에게 들켜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해코지를 당했을 거야. 아키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다 또다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 만약 걔가 늑대에게 물려가지 않았다면 도적들이 지나갈 때 시끄럽게 지저대서 분명히 발각되고 말았을 거야. 그리고 당나귀 역시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다면 두려움으로 울부짖었을 게 분명해. 세상에, 가진 것을 모두 잃었다고 낙담하고 원망했는데 그 덕에 목숨을 구했다니. 결국 아키바는 가진 것을 모두 잃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키바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할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 아버지가 미리 유언장을 썼어요. 내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 하지만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지 않으면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다. 아버지의 이 이상한 유언은 곧 온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 유언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바보가 되기를 바라다니.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 아버지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게 틀림없어. 어떻게 아들더러 바보가 되라는 거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쑥떡쑥떡 아버지를 비웃었어요. 이 소문은 곧 라삐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라삐 역시 이상한 유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유언을 쓴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유언장을 쓰셨더군요. 아들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재산을 줄 수 없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이 바보가 되기를 바라다니요. 라삐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물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라삐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길에서 갈대를 하나 꺾어 와서는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마루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라삐는 당황했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바보 같은 짓을 계속했어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라삐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라삐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아하, 그렇군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라는 거로군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더니 이상한 행동을 멈추고 일어났어요. 자식이 생기면 부모는 바보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요. 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만큼 사랑하게 되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기꺼이 바보가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되길 바란답니다. 그제서야 라삐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마을에 한 아버지가 살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답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고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병이 들다니.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세상을 뜨면 어쩌지? 아버지는 몹시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될 것 같았죠. 다른 가족이 없었던 아버지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아들에게 온전히 남겨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사람을 보내 아들을 부르기에는 너무 늦은 듯 했어요. 그래, 유서를 미리 써둬야겠어. 아버지는 급하게 재산을 어떻게 할지 유서를 썼답니다.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 아들에게는 재산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만 고르게 한다.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라고 유서를 썼어요. 노예는 살림을 도맡아 해서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욕심이 아주 많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아버지는 자신의 예감대로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어요. 유서의 내용을 알게 된 노예는 기뻐하며 한달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유서를 보여주었답니다. 아들은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에 무척 놀라고 슬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서에 적힌 내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째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남기신 걸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우선 아버지의 장례식을 정성껏 치렀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아들은 아버지가 쓴 유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남긴 건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아들은 라삐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아들은 라삐에게 유서를 보여주며 하소연했어요. 라삐님, 대체 아버지는 왜 저 대신 노예에게 재산을 남겨준 걸까요? 전 아버지가 화내실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삐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네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군. 자네 아버지는 지혜로운 데다 진정으로 자네를 사랑하셨던 것 같네. 바로 이 유서가 그걸 말해주지. 아들은 라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 제게는 단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런 분이 진정으로 절 사랑하셨다니 말도 안 돼요. 라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다시 잘 생각해 보게나. 아버지는 자네에게 가장 좋은 재산을 남겼다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인 저보다 집안일을 봐주던 노예를 더 아끼셨던 게 분명해요. 라삐는 아들을 진정시키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네는 공부를 하느라 멀리 떨어져 있었네. 그렇지 않은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자네 생각에 주인이 죽었는데 가족은 아무도 없고 노예만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여간에선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노예는 십중팔구 재산을 가로채 도망을 가거나 돈을 모조리 써버렸을 걸세.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자네에게 알리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아버지는 그걸 걱정하신 거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고 하신 거지.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생각에 노예는 얼른 자네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하고 재산도 소중히 간수하지 않았나?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재산을 지키면 뭐합니까? 모두 노예에게 물려주었으니 제겐 아무 소용도 없는걸요? 라피가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자네는 아버지만큼 현명하지 못한 것 같군. 유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아들은 마지막 구절을 소리내 읽어보았어요. 내 아들에게는 재산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만 고르게 한다. 라삐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바로 그걸세.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자네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서 노예를 선택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재산은 모두 자네의 것이 되는 거지. 어떤가?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현명한 분인지 알겠나? 아들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어요. 아, 아버지는 제게 소식을 전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신 거군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만 했으니 전 참 못난 아들입니다. 아들은 라삐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재산도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로 아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단 말이야.